먼저 미스터 선샤인 이 작품에 친일 미화 논란이 있었어요? 네, 이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이 썼다 하면 대박이 나는 김은숙 작가의 작품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배우가 유병헌 씨랑 김태리 씨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방영 전부터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2018년 7월에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이후에 느닷없이 친일 미화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드라마는 구한말 의병운동을 소재로 해서 만든 드라마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친일 미화라는 거죠? 유연석 씨가 맡은 구동매와 얽힌 그 인물의 설정이 문제가 된 건데요. 이게 신호면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다가 일본으로 도망간 후 사무라이로 성장해서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인물인데요. 구동매가 조선으로 돌아올 때 소속된 단체 이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저도 그 작품을 초반에 열심히 봤었는데 이게 1, 2회에서는 원래 그 구동매가 흥룡회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3회부터 갑자기 무신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찾아보니까 흥룡회가 무신회로 드라마 도중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예. 드라마 중간에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네. 이 흥룡회라는 게 문제가 된 이유가 이 흥룡회라는 이름이 실제로 당시에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흥룡회가 뭐냐면 명성황후의 시의 주범으로 알려진 그 일본 국가주의 우익 조직이 흥룡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이 있었던 일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또 구동매가 소속된 단체 주인공이니까 말하자면 그게 상황이나 진행 스토리에 따라서 미화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결국에는 이 이름 자체를 그냥 바꿔버렸죠. 그런데 보통 역사적 배경을 다루는 극들은 엄청난 고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물 설정 단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 걸까요? 그러고요. 그게 참 궁금하네요. 보통 흥룡회라는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제작비도 어마어마했다고 들었는데. 제작진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고증을 하면서 몰랐을까요? 예. 빼먹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제작비와 심지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는 드라마를 알면서 썼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실수였다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역사 왜곡이 왜 위험하냐면요. 저희처럼 이제 어렸을 때 역사가 굉장히 많이 비율을 차지한 이제 공부를 하던 세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약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이게 역사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현대극 같으면 거기가 그래? 그거 아니던데 한번 가볼까 하면 되는데 시대극, 사극은 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고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알게 되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친일 이슈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요.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요, 컨텐츠 하나가 완전히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화 청년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영화 소름, 국화꽃 향기, 그리고 싱글즈로 확실히 영화계에 자리매김한 장진영 씨였어요. 제작비가 한 120억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개봉 전부터 정말 큰 관심을 모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승철 씨의 노래 서쪽 하늘 아시죠? 네. 이 노래가 이 영화의 OST였어요. 아니, 노래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는데 영화는 왜 기억이 잘 안 날까요? 그 당시에 블록버스터급인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요. 여배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블록버스터 영화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장진영이라는 배우가 이제 싱글즈를부터 해가지고 몇몇 작품을 통해서 원톱 주연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는 평가가 있어서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해서 준비했던 작품인데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작품 자체의 만듦새보다는 작품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요. 네, 흥행에
상에서는 참패를 했는데요. 이 작품은 일제 감정기에 비행사가 된 박경원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그린 것인데요. 그런데 시사회가 끝나기도 전에 이 박경원이 친일파였다. 그래서 이 작품은 친일파를 미화하는 작품이다라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흥행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근데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문제가 계속해서 더 커졌었던 것이 박경원의 마지막 비행이 1933년 일제 만주국 건국 1주년을 기념하는 1만 친선 황군 위문 연락비행 행사 이 곳에서 마지막 비행을 했었고요. 여성 비행사라는 분명히 선구자적인 면은 있지만 어쨌든 친일을 한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박경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파일럿이라는 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옹호하기도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 박경원이라는 인물이 꿈을 위해서 친일을 한 거였다면 이후에 이제 본인이 비행사가 된 이후에는 이제 뭔가 그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배움을 이룰 때는 이용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뭔가 나라의 독립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더 기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행적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일단 비행기를 타고 가서 뭐 폭격을 했다든가. 최초의 이 비행사는요, 1925년에 권기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최초인 것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역사적으로 완벽한 반박이 들어오니까는 굉장히 입지가 좁아졌거든요. 역사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너무 다르거든요. 하나의 인물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어떤 논란이 빚어졌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면은 사실 그 영화는요, 콘텐츠로서의 그 생명을 상실하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이 작품을 쓴 감독님은 이 주인공 모티브가 된 박경원이 그러니까요. 어떤 인물인지 조사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알았을 텐데 친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화 영화를 만든 걸까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윤종찬 감독이 사실 이 인물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 자체는 좀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영웅으로 만들거나 뭐 미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요.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을 만약에 정말로 한번 그려보고 싶었다면 힘들었던 우리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예고편에서 보여줬다면 아마 감독의 원래 밝혔던 자기의 의도가 좀 살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그게 썩 설득력 있지는 않아 보여요. 네. 청년 포스터를 보시면요, 마음이 짠해져요. 왜냐면은 남녀 주인공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누구? 남자 주인공이 김주혁 씨예요. 물론 훨씬 후의 일이긴 하지만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 포스터를 오랜만에 봤는데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사실 장진영 씨가 이 작품에 너무 많은 공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이 끝난 다음에 정말 힘들어하면서 한 2달 동안 칩거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참 너무 안타까운 작품입니다. 혹시 청년의 장진영 씨처럼 배역 때문에 이미지에 좀 타격을 입은 경우가 또 있을까요? 자전차왕 엄복동이라는 영화가 네, 있어요. 네. 그거를 보면 또 실제로 이제 뭐 영화평이나 댓글을 보면은 독립과는 상관없는 일제 강점기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라는 댓글도 있고 또 이제 그 누리꾼들은 엄복동이 자전거를 훔친 사람이다라는 또 대다수의 의견이 있어요. 그때 아마 그 정지훈 씨가 약간 밤에 술을 마셨는지 조금 약간 이불킥할 그런 SNS를 올린 거예요, 새벽에. 영화가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스스로 막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엄복동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마무리를 해가지고 그게 약간 유행어처럼 됐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얘기해서요, 청년과 엄복동은요, 작품 속에서 비교가 안 돼요. 엄복동은요, 만듦새가 정말 많이 부족하고요. 청년은 그 당시 굉장히 좋은 기술력으로 탄탄한 연출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었거든요. 전 동일선상에 논란만 갖고 동일선상에 놓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역사의식 뭐 넣는 거 다 좋은데 먼저는 하여튼 그 컨텐츠를 탄탄하게 좀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뭐 역사의식도 좀 더 필요하고 하는 것이지 아예 영화를 사람들이 보기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뭐 무슨 애국심으로 포장한다거나 이러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자, 풍문으로 들어쇼. 이번 순서는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보는 풍문 피거입니다. 네. 오늘은 누구를 만나보셨나요? 오늘은 주제하고 딱 맞는 분을 만나고 네. 왔습니다. 정말 나라 사랑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네. 이분은 또 무대에서 날라차기를 기가 막히게 누군지 바로 알 것 아시겠죠? 같은데요. 김장훈 씨 아닌가요? 김장훈 씨입니다. 독도지킴이 김장훈 씨 지금 한번 보시죠. 자, 풍문으로 들어오쇼 풍문 픽업. 오늘은요 광복절 특집입니다. 가요계의 윤봉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김장훈 씨! 예! 풍문쇼 우리 시청자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풍문으로 들어쇼에서 광복절 특집을 예, 한다고 예. 하니 예.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항상, 네네. 항상 이렇게 연예인들 많이 이렇게 연예인들 미담을 다루는 프로잖아요. 예. 광복절 특집을 한다니까 제가 안 나올 수 없죠. 아, 그럼요. 예. 오늘 또 의상도 굉장히 좀 예. 네. 안중근 의사의 늘 가슴 속에 새기는군요. 네네네. 자, 근데 뭐 진짜 오랜만에 형님 방송에 나오셨어요. 몇 년 만이죠, 거의?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만에. 타이반. 어떻게 왜 웃어? 아니 웃는 이유가 뭐예요? 아닙니다. 네. 왜 웃는 거야? 그럼요. 이제 공백기를 좀 가지셨잖아요. 웃는 거 대본 나왔어요. 없어요. 대본에 있는 대로 예, 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형님? 근황 좀 궁금합니다, 형님. 제 삶은 공연과 공연 이외의 삶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이분법으로 살았거든요. 가기가 싫더라고요. 왜요? 지겨웠어요. 공연하고 노래 부르는 게? 설레지도 않고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그냥 뭐 제가 투쟁도 많이 하고 뭐하고 네네네, 한참 또. 탄압도 받고 있죠. 그런 거는 저는 한참 파이팅이 있을 때. 아무 그죠? 뭐 그런 네. 게 없었어요. 아. 시간이 지나가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근데 블랙리스트에도 또 있었잖아요. 이제 정치면을 끊었거든요. 한 달 만에 12kg가 찌더라고요. 정치면을 끊는 순간. 네, 정치면 끊고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 지금은 딱 정했어요. 그냥 노래, 그리고 나눔, 독도. 그리고 이제 노래를 왜 재미없어졌나 했더니 직업이다 보니까 노래를 그냥 취미로 하자. 그리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자. 근데 저는 지금 계속 가격을 내리고 있어요, 오히려. 공연이 44,000원. 44,000원짜리 공연은 없을 거예요. 저는 적자예요. 공연을 하면 할수록. 네,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적자인데 내 낭만으로 흑자다 나는. 그리고 사업으로 나는 메꿀 수 있고. 해탈이네요, 거의 이제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재밌나 봐요. 더 떳떳하고 나 이걸 돈을 버는 게 아니야. 나 그냥 나한테 고마운 사람들 3,000번을 공연을 나를 매진시켜준 사람들한테 그렇죠. 돌려줘야 되니까 첫 번째 나눔이 공연하고 노래더라고요. 100번을 소극장에 올라가서 뭔가 도 닦듯이 한번 공연을 한번 해보죠. 소극장 공연을. 그러면 또 뭔가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방송도 안 하고 공연을 했는데 한 70번쯤 했거든요. 이제 30번 남았어요. 그럼 30번 남았으니까 가격을 좀 더 내릴 생각 10,000원에